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상주 문경 선거구에 출마한 박진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라고 합니다. 이제 2008년부터 제가 국회에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근무했고요. 그 이후로는 이제 국민의힘 그 어떻게 보면 보좌관 출신으로는 최초로 그 당무감사 부위원장, 윤리위원, 그리고 당대표 특보까지 겸임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국방, 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또 우리 국민의힘 중앙위 외교통상분과위원장을 역대 최연소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. 우선 이제 그 좀 큰 공약 우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시 군부대 유치, 그 다음에 외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, 그 다음에 국방 및 우주 첨단 산업 유치, 그리고 휴양, 레저, 문화, 그 관광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 우선 그 군부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군부대 유치는 정치력으로 승부할 수 없고 국방 전문성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과거 모셨던 황진화 전 국회 국방위원장을 위주로 해서 제가 그 장성분들 또 그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방 그 이제 군부대 유치 자문단을 오늘 구성하였고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 출입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문경, 상주의 그 지역 세수가 워낙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그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항에 외국인을 유입하기에 가장 좋은 최선책이 카지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 지역의 카지노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다시 그 불지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방 및 그 첨단 우주 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당선 후 공약을 지키는 후보가 아니라 예비 후보 때부터 공약을 지키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하나 시스템 대표로 만나서 군부대 유치 및 이 상주 지역에 그 UAM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장이라든지 우주 산업에 관련된 비전을 공감했고 또 상주 문경의 그 지역 맞춤형 그 사업 개발을 이제 논의했습니다. 그리고 휴양, 레저, 관광,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삶의 질을 정진시키는 산업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인구 고령화라든지 워라밸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춘 이 상주 문경 지역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서 더 많이 찾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과거 이제 10월, 11월쯤에 이제 그 MBN 생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국회의원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득권 포기라는 것,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 이제 민주당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다 종료된 이후에 이제 당선 무효형의 이제 그 재판 결과를 받는 경우에 소급해서 그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법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에 공감하셔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이제 그 검거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세비를 이제 소급해서 이제 반납하는 이제 법안을 우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우리 국회의원의 이제 기득권을 할 수 있는 불체포 특권 포기뿐만 아니라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단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의 줄서기 정치 저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된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당선된 이후에 지방선거가 개최될 경우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제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2020년, 21년 그 당에서 당무감사 부위원장 할 시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는 최초로 당무감사 그 평가 기준 지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또 그러한 지표와 근거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. 제가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결정을 가장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우리 당이 총선 이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우리 당 소속 그 시도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당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정 사업을 이제 거론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제 한 집안의 가정처럼 국가 역시도 그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중복적인 집행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예산 그 이제 그 심의 수립,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의 그 한 목적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. 좀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한 목적성을 더더욱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지금 상주 문경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, 지금과 같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치를 할 경우에는 그 위기가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상주 문경이 직면한 위기 자체가 어제 생기는 위기가 아니고 그동안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이제 그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당장 뭐 가장 시급한 사안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중부 내륙 철도라든지 동서 횡단 철도라든지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2차 전지 클러스터란 부분, 또 우리 문경의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없던 어떤 게 보면 철도망이 지나간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중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에 정차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, 그러면 과연 언제 정차할 것인지, 또 정차하면 몇 번 할 것인지,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가져야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, 그러한 선제적 요구가 있을 때 정작 사업이 결정됐을 때 우리가 선점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, 정말 모르면서 모르는 건지. 근데 양쪽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책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무능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상주 문경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,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이 지금 중앙 정치의 지금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정치력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. 이 정치인 역시도 정책적 전문성을 가져야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고, 또 행정부 공무원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처럼 뭐 다선을 가지고 정치력으로 행정부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행정부 공무원은 1년 365일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당한 정치적 행사를 통한 정책적 변경은 받아들일 공무원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.